작가로서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최선의 작별 인사가 아니었나.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노래 한 곡이 떠올랐거든요. 그 이소라님의 책을 읽을 때 제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제목이 정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검은색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단숨에 읽어버린 책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제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독서를 좀 많이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독서에 대한 갈증을 완벽하게 해소해준 책이었어요. 바로 이 책입니다. 줄리언 반즈의 떠난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 입니다. 줄리언 반즈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부커상 수상작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로 우리나라에도 아주 잘 알려진 명문학계의 거장입니다. 근데 이 책이 조금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신작이어서는 아니고요. 이 책이 바로 줄리언 반즈의 마지막 소설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작가의 퇴장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이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책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구독자님들 중에 5분을 추첨해서 바로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책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책의 장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의 장르는 조금 독특하게도 하이브리드 소설이라고 합니다. 픽션과 논픽션 그리고 자서전이 합쳐진 형태라는 건데요.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나도 모르게 막 찾고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과 허구 그리고 자전적 이야기가 정말 잘 조합을 이루고 있고 아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있어서 그 경계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영국의 철학자 세뮤얼 테일러 콜리지가 말한 그 불신의 유예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불신의 순간을 잠깐 유예하는 거, 미뤄두는 거죠. 그런 불신의 유예조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책 속으로,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다만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소설인지 모르고 일반 소설인 줄 알고 이 책을 읽는 분들은 이거 뭐야, 내가 생각한 소설이 아닌데 이게 무슨 소설이야 라고 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읽으면서 소설보다는 그냥 기억에 관한 에세이 아니야 하는 부분들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모아서 따로 에세이로 내셨으면 정말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이 줄리언 반즈 작가님의 마지막 책이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담아내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납득할 만한 이야기였고 이 책의 전체적인 흐름에 큰 영향을 해치는 부분이 없어서 저는 읽을 때 크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작가는 기억과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일화들 그리고 이론들을 이야기합니다. 뇌의 특정 부분에 이상이 생겼을 때 발현되는 이상 기억 현상 같은 것들인데요. 전 이 부분이 되게 재미있고 흥미롭고 되게 매혹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여러분들 그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향이나 아니면 어떤 맛, 어떤 소리 이런 것들을 느꼈을 때 예전의 어떤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 이것을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 유래가 된 게 바로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나오는 한 장면 때문인데요. 그 소설의 주인공이 홍차를 적신 마들렌을 먹고 그 잊고 있었던 옛 기억을 확 떠올리는 그 장면 때문에 그런 현상을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줄리언 반즈는 이 프루스트 현상과 함께 IAM, HSAM 같은 특이한 기억 현상들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펼쳐 나가거든요. 의학적 요소가 들어있는 데다가 아무래도 이런 이론들이 우리가 쉽게 접해본 그런 이론이 아니라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줄리언 반즈는 이런 이야기 속에 일상의 이야기를 섞으면서 그리고 또 위트 있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부분을 아주 재미있고 흥미롭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어떤 주제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한테 넌지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스티븐과 진이라는 두 명의 남녀 캐릭터가 등장하게 됩니다. 작가는 이 두 캐릭터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기억, 사랑, 그리고 인식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 요소가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옛 기억에 다시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요. 사랑은 현실 인식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현실 인식은 기억을 조작하기도 하니까요. 작가는 이 순환, 이 사이클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섬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노래 한 곡이 떠올랐거든요. 그 이소라 님의 바람이 분다라는 곡이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노래고, 제가 되게 애틋하게 듣는 노래라서 그 가사를 제가 다 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노래 가사 중에 일부분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내게는 소중했던 잠 못 이루던 날들이 너에겐 지금과 다르지 않았다. 사랑은 비극이여라. 그대는 내가 아니다.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작가가 이 책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억의 엇갈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똑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이라면 그 기억도 똑같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기억의 양피지에 자신만의 기억을 기록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작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깊게 나아갑니다. 그런 기억들이 현실에서 충돌했을 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어떤 갈등을 만들어내는지, 그 파괴력에 대해서도 우리한테 아주 심도 깊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줄리언 반즈의 마지막 책입니다. 작가는 자신이 왜 은퇴를 선언하게 되었는지, 그게 왜 지금인지에 대한 내용을 이 책에 아주 자연스럽게 녹여냈어요. 그 고백들이 너무 솔직하고 직접적이어서 약간 날카롭다라는 느낌도 언뜻 들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날카로운 느낌이 제 피부를 베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 깊은 곳의 감정을 건드리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정말 오랜 친구가 말 못하고 있었던 어떤 자신의 가슴 아픈 비밀을 털어놓을 때 그때 드는 느낌, 뭐 그런 것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작가는 품격과 여유를 잃지 않았고요, 위트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는 와중에 자신의 기억이 예전과 다르게 뭐 좀 온전치 못하다는 것, 그리고 작가로서의 삶과 그 현실의 삶을 혼동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장면에서는 약간의 엄숙함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가장 인상적인 거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정말 품격 있는 멋진 작별 인사구나 라는 게 정말 온몸으로 체험됐습니다. 독자와 작가가 같은 공간에서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장면을 자신의 작가 인생의 마지막 인사로 삽입했다는 거는 줄리언 반즈가 지금까지 독자들을 어떻게 생각해 왔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와 동시에 작가로서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최선의 작별 인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이 책의 제목을 다시 보니까 뭔가 새롭게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책을 읽을 때 제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책의 제목은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한 단어 아니면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 책의 원제는 departure, 그러니까 떠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작가로서의 삶을 떠난다, 그러니까 은퇴한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근데 한국판에서는 떠난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이제 명명했는데, 저는 이 이름이, 이 제목이 정말 기가 막힌다, 정말 훌륭한 제목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제목에는 떠남이란 행위가 가져오는 어떤 그 결과값이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복구할 수 없는 허무와 상실, 이런 것들이 이 제목에서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근데 이런 감정들이 이 책에 있는 내용하고 너무나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작가로서 마지막을 고하는 그 줄리언 반스의 작가로서의 인생의 마침표, 그 마침표를 훨씬 더 진하게 만들어주는 제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한국 독자들의 입맛에 딱 맞으면서도 이 책이 갖고 있는 본질적 내용을 아주 잘 표현한 제목, 떠난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을 완독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꽤 오래 걸렸거든요. 제가 원래 책을 좀 천천히 읽는 편이기도 한데, 그것보다 되게 수집하고 싶은 문장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만큼 되게 좋은 문장이 많이 있는 책이었는데, 제가 몇 문장을 한번 지금부터 소개해 드려 볼게요. 행복한 시간은 그 순간에 소진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불행하고 황량하고 거짓되고 질투심에 사로잡히고 편협한 시간은 일반적으로 억눌렸다가 나중에 슬픔, 경로,
자기 연민과 함께 일기에서 범람한다. 치료는 불가능하지만 관리는 가능하다. 이건 꼭 삶을 두고 하는 말처럼 들린다. 그의 비극은 사랑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녀의 비극은 사랑은 할 수 없는데 그녀가 주고자 하는 것이 사랑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이 책이 줄리안 반지의 소설 중에 가장 뛰어난 작품인가? 라고 하면 그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인상적인 줄리안 반지의 소설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 책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줄리안 반지의 솔직한 고백, 그리고 품격 있고 아름다운 작별 인사가 인상적이고 되게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후반부에 유독 자주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우주가 자기 일을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아니면 자신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 닥쳤을 때 줄리안 반즈가 스스로를 향해서 그냥 아주 작게 읊조리는 그런 문장인데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흐름 앞에서 비난도 원망도 아닌 그저 우주가 자기 일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태도, 그것이 어쩌면은 이 작가가 80년의 삶을 통해 배운 가장 우아한 항복 방식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아마 이번 은퇴도 어쩌면은 우주가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즐거운 독서 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십시오.